지금 당장 우주선을 타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12만 년이 걸립니다. 인류 문명 전체 역사보다 긴 시간이죠. 화성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고작 옆집 별 하나 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왜 외계 문명의 흔적이 없을까? 혹시 별을 건너지 못하고 사라진 문명들의 잔해만 널려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현재 기술로도 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세대에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정말로 다른 별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여행의 가장 큰 적은거리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로켓은 뒤로 무언가를 뿜어내야 앞으로 가는데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이에요. 문제는 연료를 많이 실으면 그 연료를 밀고 갈 연료가 또 필요하고, 그걸 밀고 갈 연료가 또 필요한 악순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 빛의 속도의 10%로 가려면 일반 로켓 연료로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보다 큰 연료통이 필요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핵심은 적은 양의 물질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미친 듯한 아이디어가 바로 핵폭탄 추진입니다. 1950년대에 프리먼 다이슨 같은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했어요. 오리온 프로젝트라고 불렸는데, 우주선 뒤에서 핵폭탄을 연속으로 터뜨리면서 그 충격파를 타고 가는 방식입니다. 1메가톤짜리 수소폭탄 30만 개를 싣고 한 달 동안 하나씩 터뜨리면 빛의 속도의 10%까지 가속할 수 있어요. 알파 센타우리까지 44년이면 도착하는데, 문제는 도착해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감속에도 연료의 절반이 필요하니까 실제로는 90년 정도 걸립니다. 이건 우주선 안에서 3세대가 태어나고 자라야 한다는 뜻이죠. 냉전 덕분에 핵폭탄 기술은 이미 충분하고, 조약만 예외로 두면 시작할 수 있어요. 핵폭탄보다 좀 더 세련된 방법이 핵융합 엔진입니다.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내는 원리를 엔진에 적용하는 건데요. 수소 원자핵들을 합쳐서 헬륨을 만들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1970년대 영국에서 연구했던 다이달로스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죠. 핵폭탄 방식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아직 인류는 핵융합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50년 전에도 핵융합 상용화까지 50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50년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도 최근에는 레이저 핵융합 같은 새로운 접근법이 성과를 내고 있어서 희망은 있죠. 핵융합도 사실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럼 100%에 가깝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반물질이에요.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둘 다 완전히 사라지면서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되거든요. 반물질 10g이면 한 달 만에 화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 단위로 모을 수 있다면 빛의 속도의 절반까지 가속할 수 있어요. 알파 센타우리까지 9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속도가 빛의 8%를 넘으면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가 작동합니다. 우주선 안의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고 승무원 입장에서는 3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되죠. 문제는 반물질을 만들고 저장하는 게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입자 가속기에서 반양성자를 만들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반물질 전부를 합쳐도 전구 하나 켜기 힘들 정도예요. 생산량을 100조 곱하기 100조 배로 늘려야 해요.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반물질을 수집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상을 완전히 바꿔볼 수 있어요. 연료를 아예 싣지 않으면 어떨까요? 빛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돛을 펼치고 강력한 레이저를 쏘면 그 빛의 압력으로 우주선을 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광자도치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연료가 없으니까 로켓 방정식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레이저의 출력과 독의 크기만 키우면 빛의 속도의 10% 이상도 가능합니다. 무인 탐사선이라면 20%까지도 노려볼 수 있죠. 유리 밀러와 스티븐 호킹이 함께 시작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가 이걸 연구해요. 우표 크기의 초소형 탐사선에 얇은 돛을 달아서 알파 센타우리까지 20년 만에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문제도 있어요. 레이저 시설을 만드는데 원자력 발전소 100개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고, 도착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도 까다롭죠.
목적지 별의 항성풍을 이용해서 감속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긴 한데 아직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단기 목표로 주목받고 있어요. 가장 공상과학 같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인공 블랙홀 엔진입니다. 쿠겔블리츠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저를 한 점에 집중시켜서 빛으로 블랙홀을 만드는 건데요. 블랙홀은 호킹 복사라는 현상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크기가 작을수록 더 강하게 복사합니다. 양성자 하나 크기의 블랙홀이 내뿜는 에너지는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만 벨에 달해요. 이걸 추진력으로 쓰면 21만에 빛의 10%까지 가속하죠. 블랙홀의 수명이 3년 반 정도 되니까 그 안에 엄청난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블랙홀을 만들려면 블랙홀 자체보다 훨씬 강력한 레이저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현재 기술로는 수백 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죠. 워프 드라이브나 웜홀은 이론적으로도 불확실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류의 첫 번째 성간 여행은 어떤 방식이 될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건 핵폭탄 추진입니다. 다만 핵 조약 문제도 있고 후손들이 우주선에서 태어나고 죽어야 해요. 핵융합 엔진은 기술 성숙도만 따지면 50년 정도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물질이나 블랙홀 엔진은 22세기나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가장 현실적인 건 레이저 세일로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겁니다. 빠르면 2050년대에 발사해서 년대의 알파 센타우리에서 보낸 신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 누군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별에서 온 메시지를 들을지도 몰라요. 12만 년 걸린다던 여행이 한 세대 만에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엄청난 국제 협력과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적 도전도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60년 전 인류는 처음으로 우주에 사람을 보냈고 지금은 화성에 로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별을 향한 여행이 꿈이 아니라 공학 문제가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은하를 가로지르는 건 바로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